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명절 소묘, 밤일하는 여자. 속사포로 깎이는 한소쿠리들의 밤들이 하얗게 옷을 입고 물속으로 텀벙텀벙 당긴다. 딱딱하고 육질 좋은 밤일수록 손에 힘은 더 들어간다. 하루에 2마를 거뜬하게 깎아주던 아주머니가 손을 놓은 뒤로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됐다. 밤을 기계로 깎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명절이 되면 대량의 밤을 확보해야 하니까 급밤을 기계로 대충 돌려 쏙밤을 까기도 하지만 사람 손만큼 정확하고 깔끔한 맛은 없다. 밤은 포장해서 저장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금방 소비되지 않으면 반품되기 일수다. 특히 기계에서 밤들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면 밤이 얼먹어 무르는 속도가 빨라진다. 손으로 고집한 이유가 그런 연유다. 깎아놓은 밤을 보면서 어느새 밤 까는 고수가 다 된 것 같다. 쓱쓱 소리를 내며 깎아지는 밤을 보면 흡족하고 사랑스럽다. 달인의 경지까지 오르지는 않겠지만 누구보다도 밤 까는 일은 자신 있는 품목이 되었다. 깎아놓은 밤톨 같다는 비유를 이제는 알겠다.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도 깎인 밤을 보면 대견하고 흐뭇해진다. 예전에는 부업이 성황을 이뤘다. 이제는 시간과 힘든 노동에 비해 얻어지는 공임이 싼 것도 문제지만 3D 업종같이 된 수작업은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런 부업이 아니라도 시간제 알바만으로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는 탓도 있겠다. 공급이 수요를 겨우 따라가는 일이 내 손을 더욱 바쁘게 한다. 여유 없이 오로지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나는 전업을 생각 중이다. 그동안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어 내 시간에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탓이 가장 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숨 늘어지는 걱정거리에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누군가를 철없이 기다리던 내 명절은 어린아이 적에 끝난 것 같다. 조막손 하나라도 거들어야 할 친정집 방앗간은 새벽같이 늘어선 소쿠리 행렬이 고삿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설 명절에 쓸 가래떡 뽑으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풍경이 싫어진 건 15내가 바쁜 엄마 대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서투른 반찬을 만드는 일이 하기 싫었던 게 우선이지 않았나 싶다. 눈코 뜰 새 없는 식구들을 위해 때도 없는 밥을 차리고 치우고 하던 일들. 명절은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년이면 한 번은 추석 송편빚을 떡방아 찍는 사람들로 붐볐고 또 한 번은 설에 쓸 떡국 끓일 가래떡을 뽑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다. 고단하고 힘들었을 엄마가 명절이면 더 생각난다. 한 번도 편한 적 없던 엄마의 삶. 지금 나도 엄마처럼은 아니지만 1년 2번의 명절은 바쁘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더니 내가 그 모양 같다. 친정집 방앗간은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멈췄다. 방앗간 기계들은 고물이 된 채 헐값에 처분되었고 그렇게 넓어 보이던 그 자리는 형편없이 작아 보인다. 엄마가 심었다는 산수유 나무가 우람해지고 얻어다 심은 대추나무, 매화나무가
해마다 열마를 달고 있지만 늘 고단했던 엄마의 터이기도 해서 마음 아픈 것이다. 시끌벅적 요란했던 전설은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떡방앗간에 떡살을 맡기고 가래떡을 뽑아오기도 한다. 기계에서 밀려나오는 가래떡이 물에 닿기도 전 가위로 뚝딱 잘라주던 엄마가 떠나신 지 2회째 맞는 추석이 됐다.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친정집 방앗간. 멈춘 뒤 조용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었던 명절도 익숙해진 지 오래다. 그때는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는다. 서로 다른 직업이지만 명절을 맞는 모양새는 비슷하다. 사내는 햇밤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9월의 햇살은 모든 과실을 익히기에 충분하듯 뜨겁다.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될 조율이시 중 하나인 밤은 제사를 마친 뒤면 유난히 사랑을 받는다. 오도독 입안에서 부서지는 달짝지근한 단단한 맛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밤일을 오래 해와서 그런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추석을 앞두고 내일을 아는 사람들은 밤일 하느라 바쁘겠네 하며 안부를 묻기도 한다. 부지불식간에 서로 묘한 뉘앙스를 즐긴다. 가끔 짓궂은 사람들의 밤일 잘하고 계시죠? 할 때면 기꺼이 네네 하는 응총도 늘었다. 바빠질 명절 전 소면은 운동장 트랙에서 서 있는 육상선수 같은 기분이 된다. 거래처에 불나는 주문 전화에 달려갈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하니까 길은 막히고 시장엔 사람들이 북적이고 아직 초보 같기만 한 운전은 명절 전 증후군을 안겨준다. 나는 언제쯤 편안하게 명절을 즐길 것인가. 이러구러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손이 아프도록 밤을 벗기고 있을 것이다. 천직인 듯 그렇게. 김숙경 선생님 스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밤일하는 여자 이 제목에서부터 이 뭐지? 근데 우리가 밤일 수필을 읽다 보니까 밤일이 아니고 밤 까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공주의 이제 그 밤 주우러 어디 그 모임에서 다녀왔는데 그 밤을 많이 주워 와서 요즘 아이들은 또 밤을 까서 주지 않으면 잘 먹지 않으니까 삶아서 이제 결혼한 딸들에게 밤을 까줘야 되겠다 하면서 칼로 깠더니 손 엄청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이 수필을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래 맞아 요즘에는 밤 까는 일조차 기계한테 맡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일상들을 이렇게 수필로 잔잔하게 제목까지 이렇게 코믹하게 약간 반전이 있는 그런 걸로 풀어내는 게 작가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그 밤이라는 여자라는 제목의 낚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전 사실 이제 고향이 공주여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밤을 판매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공주밤, 정한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역사를 약간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한명리에 서울대 농대 나오신 분이 사시는데 정씨일가가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농대를 나오셔가지고 몇십 년 전에 밤을 품종개량을 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정안에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밤은 좀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품종 개량한 밤을 그 주변에 다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주문은 이렇게 공주밤, 정합밤 맛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밤이라는 여자를 쭉 읽으면서 저희 시부모님이 밤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시아주버님하고 이제 그 형님하고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밤농사를 알아요. 근데 밤농사가 얼마나 손을 많이 가는지 그 농부 이 발길 그게 수없이 많이 이제 뒤따라야 되고
햇살과 바람과 물 이런 조건이 좀 다 맞아야 되고 특히나 이게 굉장히 목오른 건 엎드려서 그 밤을 까서 이렇게 누워 넣어야 돼서 허리들이 많이 굽어요. 그런가 한 노고들이 실려 있는 게 하나의 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먹기만 했지 그렇게 수고로운지 몰랐네요. 가을을 지나는 중 누군가 쓴 글을 읽었다.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내는 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듣지 않는다는 예시가 있었다. 또 하나,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에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나만 생각하라지만 그건 외로움보다 더 센 고립이 될 것만 같다. 지금의 나는 마음대로 산책하는 일도 좋아하는 음식도 함부로 먹거나 마실 수도 없다. 세상 밖으로의 소통 중 그중 하나가 스마트폰이고 내겐 연결고리다. 이것마저 단절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듣지 않는 일보다 더 슬프고 우울한 일이 될 것 같다. 누구와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도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사소한 동선쯤은 알게 된다. 그게 질투도 되고 부러움도 되고 그러지 못하는 나의 우울감도 덧붙여 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만 보인다. 장례식장에 가면 극한 슬픔에 차 있는 사람만 보이고 여행자의 버스에는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과 행복만이 보인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소리는 그 자리에 소속돼 있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높아심에서 하는 말 같다. 건강이 점점 좋아진다면 소외감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언젠가란 희망을 품고 있으니. 불편함을 혹여 내색하면 내 마음을 짐작해서 저들은 대놓고 기쁨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 볕을 주던 사람들의 툭 던진 사진은 집에만 있는 나를 위해 가을을 보내줬을 텐데 속 좁은 마음 들킬세라 마음껏 누리고 지금을 즐기라며 전한다.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위장한다. 나도 한때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게 하고 싶을 사람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를 배려하기보다 내가 즐기는 모습을 당연시하는 이기적으로 산 적이 더 많았으므로. 그렇다고 나 힘들다며 징징대고 싶진 않았다. 인생이 누군들 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랴. 나름 이 세상 기쁨은 다 내 모습인 듯 비추는 모습을 여과 없이 연출하는 일로 다반사. 자기애와 자존감을 어필하느라 애썼을 내 모습. 그것도 삶의 에너지라고 너무 방전시켰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은 어디든 자유롭지 못하다. 마음 놓고 누리던 일들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던 오만함에서 이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역지사지 않은 계기가 됐다. 우리 모두 누구든 햇살을 보며 따스한 꿈을 꾸고 비바람을 피해 안온한 삶의 형태를 꿈꿀 것이다. 지금 세상과의 일시적인 단절이 나를 더 강하게 해줄까?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맑은 햇볕에 내 외로움 실어본다. 천천히 들어오는 타인의 일상에도 간절함이란 소리도 들어 있었을 텐데 이기적인 내 눈에 나만 힘들었다는 부분만 보였다. 외로움이, 아픈 내 몸이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갖게 했다. 견디는 법도 알게 해줬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가 채워진다는 진리의 소리로 위안을 삼는 가을을 지나는 중이다. 모든 글에는 나름의 가치가 존재한다. 그걸 믿는 순간부터 당당해질 수 있다는 누군가의 글이 용기를 주었다. 내 글이 삶의 기록으로 남아 사랑하는 가족의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수필집을 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생각도 언어도 내 자신도 낡아졌지만 지금 아니면 또 놓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다.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창한 수식어가 아니더라도 멈추지 않은 결과물을 세상에 조심스레 내놓는다. 한 편의 글이 독자로 하여금 끄덕이게 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 같다.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